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지난달 보험사들이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대박을 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보험료 조정 요인인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이 수년 만에 변경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결과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스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 박태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정윤영 지점장님, 보험사들이 지난달에 소위 절판 마케팅으로 대박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이 절판 마케팅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절판 마케팅은 뭐 다른 거 특이한 건 아니고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홈쇼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곧 마감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런 메터드 날라오죠. 그럼 사람이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고 그냥 가입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보험사에서도 약간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굳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고객분들이 판단을 잘해서 가입하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 악용해서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뿐이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부담금,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10에서 20%로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좀 절판 마케팅을 활용해서 영업이 많이 됐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자기부담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유보가 된 상태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 하락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비싸질 거니까 잘 가입을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어차피 가입할 보험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설계사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는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인 것 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가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인 것처럼 판매해서 문제가 됐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기보다도 앞으로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생명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주계약 부분이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는데 일부 설계사들이 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3.75, 3.5에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으로 주계약 부분이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마치 연금보험처럼 판매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최저보증 뒤에는 사업비라는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성 보험 상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연히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능 자체가 많은 연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연금으로 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연금보다도 훨씬 더 작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될 때 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점장님,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이유가 뭐죠? 이 방송을 설계사분들이 보신다면 약간 일부 설계사들은 약간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실적하고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실적 갖고 평가를 많이 하죠. 영업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축보험인 연금보다는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판매했을 때 좀 더 좋은 고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 밖에 뭐 추가적인 수당도 더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일단 상품 자체 그 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사 수당이 그 상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저축보험은 해장금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대부분을 저축으로 활용하지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 많이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실적, 또 하나는 수당, 어떻게 보면 고객을 위한 상품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본인 스스로를 위한 판매를 하지 않았나. 이게 좀 문제가 좀 큰 상황이었죠.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런 피해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올바른 보험 가입 요령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 현혹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기능이 많다. 즉 기능이 많다라는 거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종신보험에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마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금이 필요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할지 정확히 목적성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 가입을 고려하실 때는요, 가입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2세 여성분으로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과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라이프케어 CI 보험은 2011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88,800원입니다. 이어서 무배당 종신보험은 2011년 3월에 가입하셨는데요. 매달 26,4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납기일 70세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셨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두 보험 중에서 그 70세 납입 상품은 어떤 거세요? 지금 이게 두 개 다 그런데 네네. 라이프케어 CI가 네. 70세 만기로 돼 있어요. 라이프케어 CI가 70세 만기세요? 네. 근데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안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네. 가입을 했는데 지금 CI 보험을 안보험으로 이야기 들으신 건가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잘 가입한 게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나요? 우선은 조금 정확한 인지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상담을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가입일을 보니까 같은 날 두 상품을 같이 가입을 하셨나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좀 인맥적으로 조금 관계가 좀 있으신 분한테 가입을 하셨어요? 네, 제가 아는 오빠한테 가입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거랑 제 남자친구 거랑 보험을 좀 정리를 하고 결혼을 네. 하려고 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납입 기간이 70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70세 너무 긴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오빠가 제가 이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아프면 네.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이게 납입 기간이 길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더 싸진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70살까지 그럼 매달 1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건데 1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문의 주셨다고요? 네네. 지금 이 보험 말고도 혹시 다른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거 두 개가 저는 다예요. 그러세요. 우선은 제가 조금 기본적인 상식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70세 만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만기는 종신이에요. 사망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이 보험의 효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납입하시는 그게 70세신 거예요. 70세까지 납입하시는 사실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요. 그분한테 여쭤보셨을 때 납입 면제가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그런데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건 이제 암이라든지 조금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장애율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그 보장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납입 기간을 늘려서 보험료를 싸게 만든다라는 거는 즉 거꾸로 말했을 때 할부 기간을 단지 늘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근데 좀 외람되게도 제가 더 죄송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ING 생명사 같은 경우는 주계약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갱신형이거든요. 갱신형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납이에요. 이 보험을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앞으로 낼 보험료가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갱신형 특약들 우리가 아플 때 보장받고자 하는 이 특약들이 갱신 5년마다 갱신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입하신 시기가 2011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아직은 갱신이 안 되시고 그대로 보험료는 변함이 없으실 텐데 2016년 3월에 변경이 첫 번째로 되실 때 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납입 면제만 바라보고 암이라든지 70세 이전에 그런 납입 면제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꼼꼼하게 살림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금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꼼꼼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보험은 해지를 해주시고요. 처음부터 제가 가입 절차를 들어보니까 좀 잘못 미스셀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실손 의료비 위주의 그리고 암 진단비라든지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결혼 앞두고 계셔서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사망적인 리스크가 존재는 아직 안 하세요.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남편분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 역시도 나중에는 자녀가 생기시면은 사망적인 리스크가 존재할 때 뭐 그때 이제 재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망보험금의 크기를 봐서 종신보험으로 갈지 또는 정기보험을 선택하실지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이 보험은 해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이미 한 4년 정도 납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 해지를 하면 네.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근데 제 입장은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거를 지금 깨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이유는 8,800원이죠, 지금 현재.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26,400원 두 개 합쳐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네. 10만 원씩 계속 70세까지 내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12만 원, 1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실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나중에 정작 보험이 필요하신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요 사이 구간에는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유지하지 못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네. 지금 이게 갱신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갱신 지금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이러한 ING 상품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냐? 빨리 아프신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빨리 암에 걸리거나 가입하셨을 때 빨리 암에 걸리시거나 어떠한 특정 장애를 입으셨을 때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은 있으시나 그런 확률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네.
아플 네. 때 보장받을 네, 때. 맞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이 보험은 유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러면은- 납입하셔야 될 기간이 너무나 멀었어요. 네. 멀었는데 4년 납부하셨어요. 물론 아까우신데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말고 실비나 암보험 이런 거 위주로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지금 네. 방송 관계상 제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추후에 전화 한번 드려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납입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부담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입하신 보험이 주계약 제외 모든 특약이 지금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아마 보험료가 차후에 더 부담되실 거거든요. 네. 네, 해지도 아깝겠지만 조금 고려해 주시고 이제 보험 다시 구성하실 때는 실비와 진단비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결혼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43세 남성분으로 동부화재 패밀리 라이프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88,000원입니다. 보험이 하나밖에 없으시다는데요. 어떤 상품을 추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제가 지점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동부화재 보험 하나밖에 없으시다고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보험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요? 또 당황스럽네요. 시청자님 연결이 또 끊겨가지고. 근데 지금 동부화재 보험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데 지금 예. 지점장님 전화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네, 지금 동부화재 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데 예. 이 보험 좀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혹시 뭐 특별히 가족력은 없으신가요? 네, 가족력은 따로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당황감은 좀 없어져서 다행이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대로 상담 못 해드릴 뻔했습니다. 예. 예. 일단 이 보험 말고 또 추가로 가입하시려는 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아니면 추천을 했나요? 아니,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직장 상사가요. 네. 암으로 고생을 하다 돌아가신 걸 봤는데 저도 불안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요. 사실 이렇게 일반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가 옆에서 정말 큰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죠, 순간. 예. 근데 지금 나이를 보니까 결혼하셨죠? 네. 예, 자녀분도 있으시고요? 예, 둘 있습니다. 4살하고 2살이요. 2명 있으시고. 네. 현재 지금 그 본인은 이 보험 말고 와이프께서도 또 무슨 다른 보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9만원짜리 보험 쪽 고장성 보험이. 이런 비슷한 보험 갖고 계시고요? 예. 애들도 있으시고요? 네, 애기들도 이제 12만원 정도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각각이요? 예. 많이 나가시네. 지금 그럼 갖고 계신 보장 내용을 좀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암 진단금이라고 혹시 그 증권이나 가입처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좀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글씨가 써있는데, 잠시만요. 암 예. 진단비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암 수술비가 있고요. 암 진단비에 있습니다. 2천만원 써있네요. 손해보험이 워낙 특약들이 많아서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예, 이게 많이 써있더라고요. 예. 암 진단 2천만 원 있으시고 급성신경근색이라는 단어도 보이시나요?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예. 예, 그건 얼마나 돼 있으시죠? 여기도 2천만원이요. 2천만 원 돼 있으시고. 예. 혹시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뇌자가 들어간 거? 예. 여기 2천만원 있네요, 그것도. 예. 혹시 그 실손 의료비 포함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그 특약 내용 중에 의료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상해 의료비하고요. 예. 네, 질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보험은 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으시고요. 네. 제가 봐서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그 상해나 질병 쪽의 보장보다는 아이도 있고 또 한창 아이들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상태고 예. 또 이제 외벌이신가요, 그러면? 네, 예,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본인의 그 몸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대비한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좀 보장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리고 연금 있으신가요? 아, 연금은 아직 없어요. 아, 이 본인의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좀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그 종신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소득 보전입니다. 네. 예,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면 애들도 커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와이프도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근데 한국 사회가 아시겠지만 애 키우고 바로 또 직장에 현업에 복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에서도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이 살아있을 때도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거 가정의 책임이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보장으로 따지면 그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대비한 이런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연금을 대부분 사람들이 니 늙어서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면서 많이 가입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본인이 먹고 살 돈이 노후에 준비가 안 됐으면 애들한테 얹혀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알아서 이제 해야죠. 그죠? 네,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정도의 기본적인 노후 준비는 자금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뭐 소득이나 이런 거 제가 물어보는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네. 일단 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노후 준비하시고 경제활동하고 애들 크는 기간에는 가족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이런 보장을 하시는데 아마 종신보험이 나이가 있을 때 조금 비싸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최소한 지 앞가림 할 수 있는 동안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 시청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애들이 와이프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 형태. 예. 예, 그런 걸 하나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비싼 보험, 질병, 상해 이런 거 더 추가보다는 그렇게 생명보험에 이런 거 하나, 연금보험 하나 이렇게 차라리 하나 더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무래도 가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망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니까 이걸로 가져가시고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1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65,421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둘째 자녀가 15살이 되어가는데 같은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이거 지금 아드님 보험이세요? 네네. 아, 그럼 혹시 둘째 그 자녀분께서는 보험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어린이 보험 든 게 있어요. 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 거세요? 글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스러워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몇 가지만 여쭤보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녀분 보험이네요. 네. 우선은 자녀분은 조금 첫째랑 둘째랑 좀 나이 텀이 있으신가 봐요. 네, 텀이 좀 있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한 3년, 4년 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이 가입을 하셨을 때 이 금액이 네.
주계약 자체가 얼마 정도 돼 있으세요? 금액이 조금 난감해서요. 주계약이요? 네. 잠시만요. 주계약이 제가 지금 잘 못 찾으시겠어요? 증권이 안 보여서 제가 들어왔는데. 네, 증권 확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신데. 네. 어머니. 네. 제가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요. 저 카톡에 찍어놨는데. 네, 그러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둘째 아이도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부터 어린이 보험 같은 건 없으셨어요? 거기서 갈아탄 거예요. 어린이 보험에서. 그 보험을 없애시고요. 네, 없애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어린이 보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 15세가 넘어야지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예상컨대 조금 더 좋은 보험으로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는데 나이가 어린 시점에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도 넓어지고 유리하시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둘째 아이도 이제 만 15세가 가까워지는데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갈아타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건전하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주시는데 네. 건전하게만 보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부 설계사들은 사실 이 아이가 이제 종신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첫째 아이 지금 아드님이 정말 이런 예를 들어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드님이 지금 사망을 하시면은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굉장히 슬프시지만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는 네. 아드님 앞으로는 사망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나중에는 사망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가정을 갖게 되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때 되면은 종신보험은 가입이 비싸집니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이. 그런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을 하건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래는 더 비싼 보험인데 해지하고 들어가셨죠. 해지 환급금 안 받고 그냥 거기에다가 모두 다 납부하셨죠. 이 보험에다가 일부적인 부분을. 사망보험금은 얼마만큼을 해지 전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다 납부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보험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의 그런 보험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요? 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보험을 고려를 하신다면요. 실손의료비랑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손의료비 그리고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실지 부분은 납부 여력이라든지 아이가 성장했을 때 꼭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합보험 이 상품 자체에서도 특약들이 갱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갱신형이 많죠. 네. 좋은 보험 들어주시고 좋은 보험 물려주시려고 가입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자녀가 나중에 납부를 하는데 갱신형 계속 내야 돼요.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입을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문의 잘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는 배설을 해주시고 이미 가입이 된 보험 같은 경우는 배서로 이 갱신형 특약을 빼주시고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갱신형으로 나이가 어릴 때 좀 들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둘째는 이걸 들지 않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어린이 보험이 기간이 좀 남으셨으니까요. 네, 그 기간 동안 사용하시고 나중에 실손의료비 플러스 진단비 위주의 보험으로 갈아타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드님은 이 보험에서 지금 갱신형 특약 부분을 해지해 주시고 진단비 부분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둘째 자녀님은 이 보험 가입 권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네. 네, 실손이나 진단비 위주로 일단은 먼저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8세 남성분으로 프루덴셜 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54만 14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손해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신보험 보험료가 54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 어떠세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아, 뭐 괜찮은데? 아, 보험료는 괜찮으시고. 예. 네, 그럼 혹시 이 보험 말고 뭐 실손이나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아,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손해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세요? 아, 뭐 가게 자주 오는 설계사가 있는데 자꾸 안 좋다 그러네. 아, 그 설계사분께서 이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군요. 예,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이 보험 갈아타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신 것 같은데 갈아타야 할까요? 사실 설계사들이 타겟으로 많이 삼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쿨가이신 것 같아요.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셨나요? 전에 가게하고 좀 좋아졌을 때 한 10년 됐나? 예, 가입을 했는데, 예, 뭐 자꾸 와가지고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금액만 보면 일반 설계사들이 봤을 때 비싸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방송 중에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하게 깔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거든요. 보험료만 넣고 보면. 아, 그래요? 예, 근데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정확하게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주계약의 사망보장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2억이라고 돼 있네요. 아, 2억 돼 있으시고요. 네네. 암진단금도 혹시 보이시나요? 진단금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예. 혹시 뇌출혈이나 뇌경색, 급성심경색 또는 무슨 이대질병, 성인병 뭐 이런 글자들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CI가 그건가요? 네, CI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그게 한 2천만 원 돼 있고. 그 회사는 CI가 암에 빠진 뇌출혈하고 급성심경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네요. 2천만 원이라고. 현재 지금 2억씩을 넣으시고 계시는데 부담이 살짝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현재 지금 소득을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방송 중에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어차피 방송에 다른 사람 이름 모르니까요. 아, 그래요? 예. 뭐 한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아, 1,000만 원. 이게 다 지금 아까 가게 말씀하시는데 가게에서 들어오는 소득인가요? 아니요, 뭐 한 2개 있는데. 예. 제 걸로 가게에는 돼 있으니까 요즘 가게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500은 버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들어오죠? 제 마누라가 다 벌어요. 와이프 명의로 돼 있으세요? 예, 뭐 와이프 앞으로 뭐 그냥 부동산 몇 개 있어갖고 한 600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네. 여유가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자꾸 설계사가 와서 이거 자꾸 깨고 뭐 해지하러 어쩌라 그러면 그냥 하나 들어주세요.
여유가 되시면 그 설계사가 자꾸 와서 깨러 어쩌라고 그러는데 상품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조심스럽게 하나 그냥 가볍게 하나 들어주시는 게 그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각자 소득이 두 군데서 들어오는데 우리 배우자분하고 시청자분하고 각각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망보험금 2억은 지금 사망보험 그러니까 소득보전에 대한 의미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가게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는 잘 돌아가는 상태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님한테 문제가 생겨도 이거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물려받아도 그냥 소득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분도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와이프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부동산이 어디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냥 그 가족들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에 큰 의미는 없지만 보험을 단순하게 보장성으로만 생각한다면 1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일단은 계약자 본인이 돼 있으시죠? 네, 제 거죠. 예. 자녀분도 있으시나요? 애가 둘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고2 됐죠. 고2죠, 이제. 고2. 네. 그럼 만 19세 20세가 넘어가서 지 앞가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계약자를 자동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계약자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약자가 내가 돈을 내고 피보험자인 내가 보장 혜택을 받다가 내가 사망을 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잘못하면 상속세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그렇다면 기존 자산에 사망보험이 나온 것까지 합쳐지면은 이게 오히려 더 자녀분들한테 세금으로 폭탄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분으로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꿔서? 그거까지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네. 나쁘게 말하면 탈세고 좋게 말하면 절세인데 이게 보험 상품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얘기하다가 1시간 갖고도 모자란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상품을 단순하게 소득보전이나 장애 후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틀리고요. 아예 틀리고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보험을 금융상품 개념을 활용해서 그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특히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종신보험을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 피보험자 계약자는 뭐 우리 시청자님이 되셔도 되고 자녀분들이 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연령층이 서두르게 준비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실제로 사망하시고 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좀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 상속세 준비를 대비한 그 보험을 활용해서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거는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서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갖고 계신 자산이나 이런 거를 제가 분석을 해서 상속세에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플랜까지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좋다는 건가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절대 깨지 마시고 유지하십시오. 이거 깨시면 안 됩니다. 유지해 주십시오. 이거는. 네,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 부담도 안 되시고 납입 여력이 되시는 상태시기 때문에 이 보험 유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사망보험금 상속세 피하기 위해서 계약자 변경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54세 여성분은 2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삼성생명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10년 납의 월 보험료는 31만 7,84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우체국의 에버리치 상해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셨고 80세 보장의 20년 납 상품으로 월 보험료는 25,9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4만 3,740원을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우선 이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좀 가슴이 좀 아프고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건이었냐면은 이분이 한 20년 전에 이제 혼자가 되셔가지고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좀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한 3년 전 2012년 정도에 설계사 일을 하시면서 본인 설계를 하셨던 건이었어요. 그리고 수당 때문에라도 조금 큰 종신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마저 세상에 없으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뭔가를 주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자녀분들 역시도 좀 어린 것에 비해서, 아니 좀 나이가 어린 것에 비해 좀 높은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있었어요. 삼성생명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도와드렸던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사분의 보험 재설계를 도와주신 건데, 네. 그럼 이렇게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우선은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세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월세 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인 가족 보험료가 80만 원 정도 납부가 되셨어요. 그런데 저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셔서 소원이 제발 전셋집이라도 가시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종잣돈을 만들어 드리면서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계를 도와드렸던 건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은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을 제가 해지하면서 일반 사망 5천만 원이 들어져 있던 것을 해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가 없으셔서 5천만 원은 없애고, 그리고 재해사망은 이제 우체국 보험에 들어져 있던 것과, 그리고 H사에 실손보험을 추가하면서 이런 재해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부분은 1억 5천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암진단비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에서 선지급 기능으로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M사의 암보험을 추가하면서 4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대 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서 제가 H사 실손보험을 추가하면서 각각 2천만 원씩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상해의료비 또는 질병의료비, 이 실손의료비는 삼성생명에 묶여있던 것들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서 H사의 실손의료비를 추가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 2가지를 모두 해지하시고 지금 보장성 보험 2가지와 또 변액보험을 하나 추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컨설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로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즉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너무나 높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빼면서 질병이라든지 실손 부분에 이런 보험료로 대체를 했고요. 이 보장성 보험은 34만 3,740원에서 6만 1,700원 정도로 변경을 해드렸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에서 차익 부분이 발생하는 50만 원 정도를 좀 종잣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P사의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다가 그렇게 설계를 도와드렸던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이제 질병보장을 강화해 주시고 또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변액보험도 추가한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리모델링 사례를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258님이십니다. 변액연금 보유 중인데 수익이 낮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점장님,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변액연금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죠. 연금 개시 시점까지.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비중이 최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고객분들한테 좀 뭔가 좀 특혜를 드리기 위해서 원금 보장을 시켜드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운영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상품 자체가요. 다시 말해 원금 보장도 되고 고수익도 바란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상품인 건 사실이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률을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변액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비중 50% 외에 주식 투자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주가 상승기나 하락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 변액연금의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한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액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자의 2배에서 2.5배.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예금 금리가 2에서 2.5%란다면 5%에서 6%대가 가장 적정한 변액연금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거를 만족 못하시겠다. 나는 좀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하신다면 이 상품은 답이 없고요. 변액 유리버셔 같이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주식 투자 비중을 10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전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요. 채권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주식 투자 비율을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970님이십니다. 보험료 청구 내역이 있어서 실손 의료비 가입 불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갖다 보면은 좀 보험금을 타먹어야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굉장히 많이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할 때마다 보험사들은 서로 그 정보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분이 어디가 안 좋아서 얼만큼 청구를 하셨다라는 건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보험 상품보다도 가입 절차가 가장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몇 군데를 접수를 하셨다가 거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언제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어디로 청구를 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나는 단지 어떠한 한 부분이 아팠을 뿐인데 왜 가입 안 해주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그 차트들을 다 열어보면요. 내가 없던 질병까지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객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의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보험을 사행성으로 말고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청구되었던 내역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신 후에 다시 고지하시고 접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셨는데요.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고지 후에 다시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